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배포됐습니다. 수리 영역이 상위권 합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측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수리 영역의 평균 점수가 크게 하락하고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점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올 수능 채점 결과 수리 가형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무려 24점이 오른 15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 점수가 크게 오르면서 수리 가형의 평균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15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수리 나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전년도보다 17점 상승한 158점으로 원점수 평균은 1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제2 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00점을 나타낸 반면 프랑스어는 69점을 기록해 최대 31점 차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상위권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이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문제를 상당 정도 저희가 해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로 고3 수험생 교실은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야 왜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3년 공부했는데 이렇게밖에 결과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다시 공부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수능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았던 수리 가형 때문에 지난 모의고사보다 시험을 못 본 것 같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이 커요. 이번 수능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환원되면서 지금부터 정시 마감 직전까지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지난 10월 학업 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 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서 3명 파면, 4명 해임에 중징계가 내려져서 전교조 측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서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 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지난 80년대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극히 드문 일로 지난해 연가 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전달보다 7만 8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4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2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0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실업자는 75만 명, 1만 7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증가하며 최악의 고용 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대 취업자는 4만 8천 명이, 20살에서 29살까지의 취업자는 13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처럼 꽁꽁 얼어붙었지만 상황을 반전할 대책이 없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측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유조선 허빌 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서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당직 항해사에 대해 금고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돌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체포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심나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검찰청에 출석한 박연차 회장은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득세 포탈과 휴캠스 헐값 인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가운데 세종증권 차명 거래로 얻은 시세 차익 200여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와 200억 원대의 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이 고발한 소득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나머지 혐의 부분들을 규명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이 휴캠스 헐값 인수나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 연관이 있는지, 또 위장 건설 시행사를 차려 돈을 빼돌렸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박 회장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심나리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국 측 초안을 토대로 검증 의정서 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국 중국은 오후에 수석 대표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그동안 진행된 입장 조율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은 특히 중국 측이 제안한 검증 의정서 초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율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국 중국은 검증 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하루 이틀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일단 휴회를 하고 내년 1월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공직자가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조사 결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6명과 공기업 임원 3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 6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1명과 지방공무원과 군무원 등 5명이며 지방공무원 중 1명은 선출직인 기초자치단체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이나 대민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 위반이나 손실, 예산 낭비 등이 적발되더라도 개인 비리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민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나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하고 내년 초부터 특별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홍콩 한 농장의 죽은 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계장에서 죽은 닭 중 3마리를 조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인근에 있는 닭 8만 마리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 모든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홍콩의 한 양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홍콩에 위치한 한 농장의 닭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양계장에서 닭 60마리가 갑자기 죽은 닭 중 3마리를 조사한 결과 AI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We feel that Hong Kong is facing a new alert of avian flu. We should be more cautious, particularly with the winter coming and also the appearance of the H5 virus, and this time in our farms. 홍콩 위생당국은 즉각 닭의 해외 수입 금지를 내리고
닭 8만 마리 살처분과 함께 조류독감 비상경계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코뿔소가 우리를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코뿔소는 밤사이에 울타리를 빠져나갔고 조련사들은 암컷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도망쳤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He got whiff of his girlfriend from across the road and who was having to have a night with another bull of ours, and I think he got a bit jealous. 코뿔소를 잡기 위해서 헬리콥터까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코뿔소는 도망친 지 12시간 만에 다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레바논의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10kg이 넘는 감자를 캤습니다. 이 농부는 감자를 키우면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커다란 감자를 자랑스러운 듯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 기네스북에 오른 감자의 무게는 3.5kg이라고 하는데요. 농부는 이번에 발견된 자신의 감자가 세계 신기록을 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뒤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